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수 쳐주신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장두천 선생님이고요. 현재 대치동에서는 이제 수학 수업, 내신 수업, 고등부는 한 10년 넘게 하고 있고요. 네. 중등부는 이제 예전에 좀 하고, 이제 최근에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원에 와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이제 예전이랑 뭐 지금이랑 최근에 고등학생들을 보면은 수학 선행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애들이 알긴 아는데 잘 틀려요. 실제로 내신 때는 훨씬 더 많이 틀리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아는데 틀렸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집에 와서 다시 풀어오면 사실 다 풀긴 하거든요.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심지어 여러 번 하기도 하고, 어머님들 수학할 때 예를 들면 수학 미적분원 몇 번 보셨어요 했을 때 우리 애는 몇 번 봤으니까 이 정도 해요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몇 번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갖가지 것들이 막 떠오르다 보니까 결국엔 망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선행을 안 하는 애보다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실제로 대부분 애들이 수학머리가 제일 많이 크는 게 중2랑 중3이에요. 이게 벌써 한 1년 지나갔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 수학머리가 갑자기 확 크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수학머리는 생각보다 거의 그대로인데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아는 게 많아지는 거죠. 예. 머리가 갑자기 확 좋아지진 않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중3 때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 동네 애들이 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3 때 좀 방황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넘게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의 문제에서, 첫 번째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선행 다 하는 애가 이제 복습 좀 심하게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한 번씩 다 봤다고 가정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반의 목표는 뭐냐면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넣어둔 거니까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로 뭘 보냐면, 애들이 문제 풀 때 제대로 푸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맞았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틀린 게 더 좋고요. 틀려야지 고치거든요. 안 틀리다 보니까 안 고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가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선행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면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답을 잘 찾아요. 그럼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왜 그렇게 풀었어?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못해요. 답이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걸 고치셔야 내신 때랑 수능 때랑 실수로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랑 항상 100점 맞는 건 달라요. 1등을 맞을 수 있는 거랑 항상 1등 맞는 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100점을 맞거나 항상 1등을 맞거나, 뭐 아니면 100점 만점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96점 이상을 항상 맞거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결국엔 이제 착각하는 것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답만 나온 것들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애가 푼 걸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숙제검사 같은 걸로는 사실상 파악이 잘 안 돼요. 애들이 숙제검사 같은 경우는 숙제를 대충 풀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테스트. 보고 오답할 때. 그때는 똑같은 시간 내에 같이 풀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학이 이제 테스트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강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정확하게 개념을 외우고 이해하고 푸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문제를 외워서 풀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문제를 외워서 푸는 걸 어떻게 파악하시느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 오답노트 많이 시키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을 좀 잘할수록 오답노트가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걔는 그 문제가 이미 기억이 나요. 틀린 게.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오답노트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다시 그냥 받아쓰기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한두 달은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오답노트 했을 때 맞으면 아는 거고, 그때 틀리면 잘 모르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일주일 내에 하잖아요. 머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나요. 심지어 답도 기억이 나요. 풀기 전에. 이미 딱 보여요. 쫙. 우리 애가 내신 잘 보려고, 수능 잘 보려면은 이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내신 잘 보려면은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푸는지 고민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막 풀어야 내신이 나와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풀면서 답이 다 맞았네?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좀 강조하려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그냥 제 양력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이 1년이 어떻게 진행할 거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컬을 맞는 애도 있고 안 맞는 애도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방학 때는 미적분 원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현재 수능이든 내신이든 사실상 여기를 잘 보는 애들이 대학도 잘 가고 있는 거, 수시든 정시든 관계없이 수학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미적분 원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잡다한 게 많아요. 각종 스킬이 넘쳐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인터넷만 뒤져보셔도 뭐 다양한 풀이 있잖아요. 막 뭐 삼척풀이부터 해서 다양한 풀이 많이 나오는 게 여기 파트인 거고, 여기가 교육과정 벗어난 얘기를 해줬을 때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워낙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능에 22번 지금 난리 나는 문제 같은 것들을 풀 때 못 푸는 거예요. 막 외우니까 스킬. 사실 22번 문제를 사실은 저희 반에서 이제 수학 못하는 애도 22번을 풀었어요. 근데 걔는 외우지 않고 푸는 애예요.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면 생각보다 아는 게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육관이 안 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풀긴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잘못된 개념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가 약간 제변을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긴 종교야. 그래, 종교야. 선생님 왜 그래요? 일단 믿어.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걸 사실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시면 이게 대학을 막 넘어가요. 왜 그런지까지 따지면. 그렇게까지 공부하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여기가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해서 거기 맞춰서 이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결국엔 여기는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깔끔하게 잘 푸느냐. 주로 많이 나오는 출제 의도를 파악해내냐가 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파트는 사실 출제 의도 파악하지 않아도요, 금방금방 풀어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실력 파트가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편차가 제일 심해요, 애들이. 여기 못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게 현재 수학 1. 네, 바뀌기 전 거는 수학 1이고, 이럴 때는 대수라고 이름 바뀌는 파트인데, 여기가 편차가 제일 심한 이유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지 잘 봐요. 그러니까 기본 암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학 특히나 잘하는 애, 머리도 좋은 애들이 절대 안 외우거든요. 그러면 은근 잘 틀려요. 그러니까 파트마다 다른 거야, 공부하는 방식에서. 여기 이제 암기,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라서 이제 거기 연습을 시킬 거고, 그래서 여기가 개인 편차가 심하니까 여기는 약한 애들은 개별 보충을 따로 해야 돼요. 파트. 주로 애들이 삼가함수가 약한 이유가 삼가함수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습도 안 하고.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어렵다 느끼는 건 우리가 수학이 약해서 처음 보는 걸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 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파트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 수능에 나온 데다 뭐 거의 분위기는 뭐 절대평가하지 않을까 정도에서 보고 있긴 한데, 어차피 이제 미적분 1이라 불리는 파트가 잘 되면 여기 사실 금방 하고요. 네. 작년에 저희 반에서 이제 문과 학생 중에서 겨울방학 미적분 2를 처음 보고, 여길 처음 보고, 수능 다 맞은 애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적분 1 파트만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여기는 거의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지금 스킬 다 외우시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그것보다는 이제 최대한 기본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어려운 문제 빨리 풀기는 스킬은 잘 가르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건 나중에 거의 3학년 돼서 다시, 3년 뒤에나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니까. 다시 여름방학이 됐죠? 여름방학 다시 미적분 1을 다시 볼 거고요. 이때 이제 수능 웬만한 문제 다 풀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해도 잘 까먹어요. 실제로 해서 하실 거고, 이제 확통은 선택 과목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시 또 대수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보시면 쭉 봤더니 1학년 과정이 없죠? 1학년 과정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1학년 과정을 잘 봐야 수시를 볼 수 있는 거고, 1학년 과정을 망해버리면, 그냥 정시로 가야지 이런 분위기니까, 사실상.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현재 보시면은 1학년 과목은 약간 달라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애들이 뭘 싫어하냐면 쑥 잘하는 애일수록, 아니, 선생님, 이 문제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공부하다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문제집 위주로 전반학 문제를 다 풀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 제일 짜증나요. 사실상 공부 잘하는 애들이.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다 풀긴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풀어봐서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없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쭉 보시면은 대충 써 있어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서 강조되는 건 요거예요. 테스트가 강조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저희는 테스트를 이렇게 쪼개서 볼 거예요. 누적 범위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일 배우 범위를 같이 볼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여기는 선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답만 맞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봐서, 풀이를 보는 거죠. 풀이 봐서 이제 이 상황을 설명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맞춰서 진행할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반이라서 진도가 당연히 빨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도가 있는 애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에 이제 잘못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거 체크하는 문제 위주로,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잘 틀리는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볼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부터는 이제 어머님들 보시죠. 제가 넣어놓은 자료예요. 별거 아니고요.
잘 모르시는 어머니 많으셔갖고, 이제, 잘 모르시고, 이제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참고 자료를 보내는 것도 하고, 천천히 한번 집에 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현재 1년 동안 앞으로 공부해서 특목고 갈 건지, 자사고 갈 건지, 하다못해 우리는 수학이 약하니까 외고로 갈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머니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많이 해요. 동기부여가 있으면 공부할 걸 생각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3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부여된 동기부여가 4년 내내 유지되지 않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바라시면, 제가 맨날 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는 숨 쉬듯이 하는 거다. 공부하기 싫다고 숨 안 쉬냐? 그렇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공부, 야, 오늘 안 돼도 하고, 돼도 하고, 이제. 근데 하루에 수학을 하기 너무 힘들다. 4시간씩 하기 힘들다. 그러면 매일 2시간씩 하던지 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애들한테 막 동기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숨 쉬듯이 하라. 학기 싫어도 하고. 맨날 애들 물어보면 그래요. 선생님 오늘 집중이 잘 안 돼요. 이건 집중이 안 돼. 밥 안 먹냐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최대한. 왜냐면 길게 가야 돼요. 지금 얘가 지금 고2가 아니잖아요. 고2인데 놀아요. 그럼 동기부여 해야죠. 그렇죠? 고3이래. 동기부여 해야죠. 얘는 이제 중3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네한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딱 하나예요. 툭 먹고 가자. 가잖아요. 놀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길게 보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빠도 이제 저랑 같이 하게 되면 1년 정도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아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진로가 바뀔 텐데 최대한 전 그런 식으로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최대한 그냥 수학을 꾸준히 하는 거다. 네, 숨쉬듯이 하자. 그러면 너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저한테 배우는 애들은 주로 다 고3 때 수업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다 배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거죠. 내신까지 다 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숨쉬듯이 수학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